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최근 몇 달 새 깊은 거부와 단절을 경험했고 한동안 깊은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도 죽고 싶다 생각되어도 현실은 살아있기에 사라지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포기한다 해서 변하는 건 없었고 오히려 더 단절되고 고립되어 갈 뿐 끝없는 나락 속에 자신만 더 비참해질 뿐이었습니다. 살아있기에 숨을 쉬고 있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일어설 힘조차 없지만 용기 내어 일어나야 했고 힘내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되었을까요? 소년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자리에 가만히 누워 소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마치 이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이곳에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난 뭘 해야 할까? 인생의 목적, 나의 꿈. 난 그동안 뭘 위해 달려왔지? 돌이켜보니 현실의 단절, 고립감, 외로움, 그리고 고통스런 과거의 기억들로 인해 모든 것이 정지되고 그동안 달려왔던 목적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였어요. 길을 잃고 끝 모를 추락 속에 있었던 거지요. 소년은 희망을 다시 찾기 위해, 다시 살 이유를 찾기 위해 오래전 꾸었던 꿈을 생각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는 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좌절로 인해 넘어진 꿈, 몸도 마음도 엉망이인 채지만 다른 길로라도 소년은 꿈을 찾아 가야만 했어요. 힘든 기억을 잊기 위해,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한 징검다리로 현실의 소소한 기쁨들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찾은 꿈, 다시 찾은 목적. 꿈은 소년을 다시 일으켜 살게 하였고 목적은 소년을 다시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소년은 문득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자신이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고자 생각했고 먼 훗날 눈을 감으면 가게 될 천국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소년은 지금 이 순간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밝게, 미련도 후회도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소년은 또 다른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유산을 남기고자 했던 오래된 꿈이었지요. 앞으로 남아있는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 인류의 유산이자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지구에 사는 짧은 기간, 존경받고 부끄럽지 않은 삶,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는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년은 계속 생각했어요. 인생을 정말 잘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나에게 변화될 부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소년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극심한 좌절을 겪고 어느새 마음에 실패자, 나고자라는 패배주의적 생각이 스미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인생의 실패자란 누구인지, 인생의 나고자란 무엇인지, 다시 꿈을 생각할 때, 목적인 천국을 생각할 때, 지금은 단지 과정일 뿐 결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실패를 했지만 꿈을 이뤄가는 과정 중 하나의 넘어짐이었고, 소년의 인생 전체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던 거지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넘어진 채로 산다면 정말 실패자가 될 것은 불보듯 뻔했어요. 남은 시간, 소년은 성공의 인생길을 가야 했습니다. 가야 할 인생의 길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소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인류 앞에 자신이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건 너무나 무의미한 인생이라 생각이 되었어요. 사실 소년은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히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동안 살아오며 한 가지를 진득하게 하지를 못했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던 거지요. 지금이라도 잘하는 한 가지를 갖춰야 했어요. 소년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뭐든 많이 하게 되면 전문가가 된다는 사실이었지요. 다만 한정된 건 시간이었어요. 소년은 눈앞에 있는 계산기를 두드려 무언가를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0년, 5시간씩 하면 6년, 10시간씩 하면 3년 만에 1만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 법칙에 의거해서 지금이라도 잘하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소년에게 젊음의 때, 청춘의 때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해도점으로 오후를 향해 가고 있었지요. 소년은 또 생각했습니다. 나를 창조해 주신 분, 나를 사랑해 주신 분, 자신의 인생을 정말 잘 살아서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소년이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작은 감사, 작은 보답이었으니까요. 소년은 어느새 감사라는 걸 잊고 살았던 거예요. 소년은 자신의 삶, 자신의 생활, 자신의 모습에 수정할 부분, 변화될 부분을 기록했고 소년이 처한 현재 위치를 고려해 앞으로 발전하고 나아지기 위해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구상하였습니다. 왜 실패하고 실수하여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소년의 삶, 행동, 태도에서 수정할 부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이후 흩어진 삶을 추스르기 위해 소년은 앞으로 취할 조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리저리 흩어진 삶을 추스르고자 삶의 패턴이 필요했지요. 삶의 전반에 적용할 일관성, 원칙,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필요했습니다. 1순위는 잠이었어요. 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것, 이것이 삶의 모든 부분과 연결된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있었고 일찍 일어나면 새들의 노랫소리와 새벽의 맑고 청명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지요. 이는 소년의 삶에 활력을 부여합니다. 이후 소년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움직이며 더 건강해졌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지요. 소년은 하루하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도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년은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명상하며 하루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일찍 자는 만큼 일찍 일어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건 아침에 눈이 떠졌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노력해야 했습니다. 몸을 일으키고 움직이는 게 잘 안 되고 힘들었지만 막상 해내니 또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복하니 자연스럽게 소년만의 삶의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소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지. 인생 실패하기는 쉬웠지만 성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으르기는 쉬웠지만 부지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넘어지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었지만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삶을 부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현실과 마주해 현실을 극복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남극점과 북극점을 정복하는 탐험가들만이 위대한 것이 아닌 자기 인생에 닥친 낙심과 좌절을 이겨내는 사람이 진정 위대한 영웅이었어요. 꿈을 찾고 목적을 찾은 소녀는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련을 극복하자 어제의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오늘을 살며 내일 또 부활하는 한 소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소년에게도 시간은 필요했습니다.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어요. 낙심과 좌절로부터 본래의 궤도로 회복하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일어나려 해도 또 다시 넘어지기를 반복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결국 시간은 소년의 마음속 근원을 치유했습니다.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운명은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것을, 좋은 인생을 살도록 나쁜 인생을 살도록 예정되지 않았으며 인생은 자신이 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달라져 간다는 것을, 모든 건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내가 하는 대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른손을 들면 오른손이 들려지고 왼손을 들면 왼손이 들려지듯 이와 같이 인생이란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 이것이 되고 저것을 하면 저것이 되는 거였습니다. 착하게 살면 착한 사람이 되고 나쁘게 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었지요.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었기에 누구를 원망할 것도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는 것을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절대 악한 사람도 절대 선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자기 선택에 의해 자기 자신이 악하게 선하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모두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짧은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환경, 사람 혹은 개인의 타고남도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선택보다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선택이 모든 걸 좌우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 모든 관계들이 단절된 상황, 낙심과 좌절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던 소녀는 이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화는 복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단절되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기에 오히려 소녀는 자기 자신을 개발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소년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멋지게 개발해가는 소년의 미래에 더 멋진 관계와 더 멋진 환경이 소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